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출 규제까지 겹친 악재를 뚫기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맞춤형 서비스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또 기존 수수료 수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간편결제업체 위협에는 후불, 신용공여 같은 카드사 고유의 강점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충우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카드사들이 빅데이터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일단 정부의 강도 높은 수수료 인하 조치로 실적 악화가 이제 연결되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업으로 부수 업무를 확장하는 등 그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한데 당장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객 성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한테 서비스 혜택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예로 들면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낼수록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사례를 보면요. 그 삼성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제휴가맹점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이 뜹니다. 가맹점주가 고객한테 제공할 혜택을 직접 등록하면은 카드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고객한테 혜택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00만 카드 회원과 210만 가맹점에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1년에 한 15억 건 정도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 거래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7만 3천 개의 소비 권역으로 쪼갠 다이나믹 소비 지도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 지도를 적용해서 링크비즈 파트너로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소가맹점들이 호응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고 실제 결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드사들은 분석 정확도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 가맹점 지원을 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링크비즈 파트너를 이용했을 때 소비자들의 결제 금액이 이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수록 카드사 입장에서 더 득이 될 수 있고요. 예. 실제 카드사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례도 있는데요. 카드의 정석이라고 지난해 히트를 친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9월에 발급 100만 자, 12월에 200만 자를 돌파해서 우리카드 설립 이래 최단기간 최다 발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규 회원 증가와 점유율 확대로 우리카드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데는 이 카드의 정석 공이 컸는데요. 카드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최적화된 할인 혜택 그리고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존 카드 대비해서 카드의 정석 시리즈 전과 카드의 정석이 나온 후에 비교를 하게 되면 카드의 정석이 나온 후에 인당 이용액,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이용하는 금액이 1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고객들이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 카드로 더 편리하게 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더 많이 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당 매출이 10% 증가했다라는 건 전 다른 카드에 비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모바일로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리뉴얼해서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카드 종류나 혜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카드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카드들도 많다 보니 이 상담사들이 이거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겠다. 상담사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을 테고 종류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인공지능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부가 서비스 혜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카드 상품을 개발한 개발자조차도 그 혜택을 다 기억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 비용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상담 업무 고충이 커지면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챗봇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최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150만 명의 고객 상담 업무를
챗봇을 통해 수행했다고 할 정도로 AI 챗봇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노하우가 점차 쌓이다 보니까 상담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챗봇을 통해 문의하는 내용의 유형이 점점 변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카드 상품이나 부가 서비스 문의 비중이 높았으나 챗봇 사용에 익숙해질수록 개인의 카드 사용 실적이나 그와 관련된 개인 업무 처리 요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현대카드는 개인 사용 내역 조회나 업무 요청을 챗봇 내 대화로 처리하는 부분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카드사들의 신사업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카드 수수료 수익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카드사들 입장에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일례로 이제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을 고객한테 연결해주고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이 그 일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카드는 2,200만의 고객 기반이 강점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생활 패턴에 가장 어울리는 제휴 상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신한카드는 향후에 소비와 판매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고객과 제휴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업계 1위로 이제 회원수가 2,2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고객에게 적합한 제휴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 개발이 있어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 소비 성향에 딱 맞는 마트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제휴사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반려동물 용품 업체와도 제휴를 하는 등 점차 제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신생 스타트업 업체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협업 초기 단계에는 신생 스타트업이 카드사 회원에게 연령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단독 제휴를 통해서 해당 카드사 카드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업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향후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핀테크 협업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는 퓨처나인이라는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은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 서비스를 내놓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카드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퓨처나인은 국민카드가 진행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 중에 하나고요. 초기에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같이 공동사업화를 진행하거나 필요하면 투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스타트업을 찾을 때 당장 저희 카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3년 뒤, 5년 뒤 저희 카드 산업에 위협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들 미리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새먹거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카드사도 있는데요. 하나카드가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해외 사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결제 시장 매력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신흥국에서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TFT가 이제 가시화되고 성과가 나타날 경우 베트남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시장 전반에 대한 페이먼트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북방이라고 얘기하는 러시아, 몽골 지역을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도 이미 다져놨는데요. 현재 해외 사업 현황을 보면은 이미 하나카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 세계 16개국 5,4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자회사까지 설립해서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얘기와 또 수익성 약화로 인해서 또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비카드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이게 또 카드 업계는 하나의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카드 업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카드사들도 QR 결제 서비스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맹점에 가면 QR코드가 붙어있는 스티커를 쉽게 요즘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스티커들은 아무래도 보급도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또 스티커에 있는 코드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해 결제를 하는 편의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코드를 카드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각 회사별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 인식 가능하도록 공동 전선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럼 비용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초기 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카드사들을 보면 롯데카드, BC카드, 신한카드가 공동 결제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는데 BC나 롯데 같은 경우엔 워낙 QR 결제 서비스에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선 QR 결제 서비스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R코드는 최대 3000바이트까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결제, 적립, 할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결제와 적립을 따로 해야 했던 소비자 입장에선 큰 변화입니다. 또한 NPM 결제 도입을 통해서 벤리스 방식을 구현하여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전문업체보다 차별화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 신용 공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간편결제 업체들은 현재 체크카드처럼 현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 적립 같은 것은 카드사들의 QR결제 서비스로 또 그대로 누릴 수 있고요. QR코드를 설치한 가맹점주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카드나 스마트폰을 주고받지 않고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바로 QR로 내역이 오기 때문에 BC카드는 결제 적립 할인 혜택을 소비자들이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휴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고요.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한 롯데카드의 사례를 보면은 일찌감치 QR 결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우선 가장 큰 강점이 최대 유통그룹인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그리고 롯데계열 헬스앤뷰티스토어인에서 롯데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QR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롯데카드 QR 결제 강점으로는 또 스마트 오더 기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롯데계열 푸드코트를 예로 들면은 매장 계산대에 가지 않고 앉은 자리,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테이블에 붙어 있는 QR 결제 코드를 인식해서 주문까지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까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인터뷰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오더는 결제를 넘어 가맹점과 고객이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언제든지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주문한 후에 가맹점에서 방문해서 픽업을 할 수도 있고요. 테이블에서 직원 도움 없이 스스로 메뉴판을 두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직구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요. 자리에서 스마트폰 QR페이 주문만으로 음식을 자리까지 배달해 주었습니다. 고객은 편리해졌고요. 가맹점은 효율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이 결제 시장에서 보유한 경쟁력, 그리고 신사업 발굴 현황,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수수료 인하 조치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이 저마다 보유한 강점을 내세워서 반전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